혹시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한국 ETF 선택할 때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펀드 보수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알려주는 ETF 관련 비용 중에서 총 비용 비율을 ETF의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용사에서 직접 작성한 투자 설명서에서 알려주는 총 보수 비용은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순진하게 저런 숫자만 보고 ETF의 비용을 계산하셨다면 아쉽지만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SPY, VOO, IVV 같은 미국 S&P 500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에 상장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 토탈 리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미국 S&P 500,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S&P 500, 요즘 월배당 지급으로 핫하다는 신한자산운용의 솔 S&P 500까지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한국에 상장된 S&P 500 ETF들을 비교하는 글이나 영상이 많은데 의외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소비자들 알기 어렵게 정보를 숨겨놨거나 마치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보 찾는 것만 쉽다면 투자자가 혼란스러울 일도 없죠.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S&P 500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미래에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ETF 중 어떤 운용사의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 장기적으로 S&P 500에 투자할 때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ETF를 고를 때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들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S&P 500이라는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차피 같은 상품이라면 운용 보수가 낮은 상품을 가장 선호합니다. 보통은 네이버와 증권사 MTS에 나와 있는 총 보수를 믿으시거나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금융투자협회에 나오는 기타 비용까지 합쳐진 총 비용 비율을 보시거나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운용 보수를 그대로 믿으시죠. 하지만 총 보수와 기타 비용에 추가로 펀드 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인 매매 중개 수수료도 있습니다. 특히 관련 수수료는 ETF가 출시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초기 자산 매입으로 인해 비용이 다소 높게 잡힙니다. 따라서 ETF 투자자가 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용, 판매, 수탁, 사무관리를 합친 총 보수율에 기타 비용을 더한 뒤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합쳐야 됩니다. 관련 자료를 찾고 싶은 분들은 금융투자협회의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5개 ETF들의 실투자자 부담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율은 보수율이 저렴하다고 알려진 KB스타 미국 S&P 500이 0.021%로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기타 비용이 0.24%로 가장 높죠. 보수율만 보고 싸다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비용이 가장 저렴한 건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타이거가 기타 비용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민이 많아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소형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기타 비용 역시 자산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분담해야 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수율과 기타 비용만 고려했을 때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킨덱스 미국 S&P 500이 0.0447%로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모든 비용을 더하면 결국 킨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으로 타이거, 솔, 삼성 수준이고 KB스타 미국 S&P 500이 가장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월배당 마케팅으로 핫한 솔 미국 S&P 500은 상장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자산 매입으로 인한 기타 비용 및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솔 미국 S&P 500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기타 비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보수 비용은 0.05%로 나와 있으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에서 밝힌 것처럼 상장 1년 이내의 상품의 경우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기타 비용을 보면 A ETF는 1년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0.12%로 나오지만 B ETF는 상장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0.07%로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B ETF가 더 저렴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월배당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분배금을 매달 받을래 아니면 3달에 한 번 받을래의 차이죠.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이지만 S&P 500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월배당이냐 분기배당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만으로 ETF를 선택한다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킨덱스 S&P 500 ETF나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풍부한 타이거 S&P 500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만 보고 ETF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ETF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최대한 S&P 500과 거의 복제한 것처럼 추적 오차가 적은 ETF가 운영을 잘하고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ETF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유도 최대한 S&P 500이랑 똑같이 운영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5개 ETF의 추적 오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S&P 500의 6개월 평균 추적 오차율을 살펴보면 0.27%에서 0.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24일 기준으로 0.27%입니다. 즉 S&P 500과 0.27%가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코덱스 S&P 500 토탈 리턴의 6개월 평균 추적 오차율은 0.15에서 0.17%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24일 기준으로는 0.16%입니다. 킨덱스 S&P 500의 6개월 평균 추적 오차율은 0.09%에서 0.11%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0.1%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스타 S&P 500은 0.2%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8월 25일 기준으로는 0.24%입니다. 마지막으로 솔 S&P 500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본 ETF보다는 추적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8월 24일 기준으로 0.99%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개 ETF들의 추적 오차율을 보면 8월 24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킨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S&P 500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으로 삼성, KB, 타이거, 신한순입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ETF 괴리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의 차이를 뜻하는데 괴리율 수치가 마이너스라면 ETF가 저평가됐다는 의미고 수치가 높으면 ETF가 고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타이거 S&P 500의 6개월 순자산가치 대비 괴리율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나 휴장일 영향으로 괴리율이 커지기도 하는데 이건 S&P 500에 투자하는 다른 ETF들 역시 비슷합니다. KB스타 S&P 500의 괴리율이고 킨덱스 S&P 500의 괴리율이고 코덱스 S&P 토탈 리턴의 괴리율이고 마지막으로 솔 S&P 500의 괴리율입니다. 차트만 봐서는 헷갈리시죠? 출시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솔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ETF들의 최근 6개월 괴리율을 합쳐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비교하는 4개 ETF들이 얼추 비슷하게 실제 자산가치 대비 고평가였다가 저평가였다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 ETF들 중에 괴리율만으로 어떤 ETF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에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서 선택하기는 어렵겠네요. 마지막으로 S&P 500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장기 성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수료나 추적 오차율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의 재투자입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 10년 수익률은 올해 지수가 좀 하락했지만 194.39%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상승률입니다. S&P 500에 투자하면 배당이 나오는데 현재 미국 S&P 500의 ETF 배당 수익률은 약 1.5%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받은 배당을 용돈으로 쓰지 않고 바로 S&P 500에 재투자했다면 수익률은 257.64%입니다. 10년 동안 투자했다면 원금도 어느 정도 불어났을 텐데 배당 대투자를 통해 194%와 257%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킨덱스, 타이거, KB스타, 솔처럼 분배금을 받았을 때 바로 재투자하거나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배당을 주지 않고 알아서 배당까지 굴려주는 코덱스 S&P 500 토탈 리턴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시가총액 1위인 타이거 S&P 500을 모아가고 있고 분배금을 받으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투자 부담 비용과 추적 오차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킨덱스 미국 S&P 500 역시 상당히 좋은 ETF고 만약 배당 재투자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에게는 코덱스 미국 S&P 500 토탈 리턴 역시 좋은 ETF가 되겠네요.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ETF를 선택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떤 ETF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S&P 500 ETF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